20대 대선을 향한 대통령 후보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야권 후보 단일화 전격 제안하면서 단일화가 20여일 남은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각 당의 입장 차례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입니다. 본회의 일정 마치고 불이 나게 부랴부랴 오셨는데요.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네. 중진의 격 자리이기도 하고 현안 인터뷰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제안한 국민내각 통합정부 추진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TF가 민주당 내에 꾸려졌는데 간사를 맡으셨네요. 네, 원내대표가 단장을 맡고요. 제가 네네. 간사를 맡고 김종민, 김영배, 최강욱 의원 등이 같은 위원으로 첫 회의를 비공식으로 지난주에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이재명 후보가 정치교체 국민통합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총리 국회 추천제도 있고 네. 또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방지법, 예. 내용도 있고 뭐 비례대표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4년 중임제 개헌 뭐 그 얘기를 오늘 있더라고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어쨌든 이제 그런 게 일부는 개헌 사항이기도 하고 그렇죠. 일부는 입법 사안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의 정치 교체, 국민 통합, 국민 내각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일종의 입법 과제들을 사전에 정비하기 위한 그런 성격의 TF입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그러한데 정치적으로는 대선 국면에서 소위 김동연 후보나 심상정 후보나 또는 안철수 후보까지 정치 개혁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당제를 이야기하는 분들이잖아요. 네. 이분들에 대해서 단일화 없는 단일화 효과? 뭐 그런 요소들을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그 선거 시기에 후보들의 약속이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네. 특히 이제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네. 그러려면 그 선언, 그 약속이 이제 제도화돼야 되는 네네. 숙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위성정당 방지 관련해서도 원래 지난 총선 때 막상 해보려고 하니까 네. 그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그때 예를 그랬죠. 들면 예. 이제 그런 것을 제도화한다든지 또 뭐 이제 총리 국회 추천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헌법 개헌을 네, 준하는 사안이죠. 사안이죠. 예, 예. 근데 그걸 개헌하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존중하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 대통령의 이 의견 그리고 이제 예. 국회 입법 차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네네.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을 저희가 사전에 제도화해서 그 뭐 후보가 단일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네. 않더라도 네네. 그런 이제 다당제를 실제로 입법 제도화하는 요건들을 갖추겠다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그 지난 TV 토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그 지역 광역 메가시티 의견이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 의견이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일화 추진의 어떤 계기로 삼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당제 때문에 안철수 후보나 뭐 정치개혁 때문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에 대한 단일화 효과,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하나의 또 정치적 계기, 디딤돌로 이런 역할을 이런 TF를 꾸린 게 아닌가라는 해석이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도 지난번 총선 치르면서 보았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실제로 굉장히 다원화됐는데 네, 그 다원화된 다양성이 국회에 일종의 그 의사가 대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네네. 너무 양당에 과다대표되는 측면이 실제로 있어서 네네. 그 다양성에 맞는 국회의 구성 이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그 제도를 입법화하겠다는 취지가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냥 한번 보통은 이런 TF가 출범하고 별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드네요. 원내대표가 TF 팀장을 맡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한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처리가 됐고요. 네. 추경은 불발됐습니다. 네, 야당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를 않고 너무 일방적 주장만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합의하거나 아니면 의장이 직권상정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네. 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상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최대한 여야가 예결위에서 좀 합의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서 오늘은 처리가 어렵게 됐습니다. 예결위도 지금 그 여당이 과반 물론 그렇습니다만 이제 관행상 합의 없이 예산안 처리하기 어렵다. 예결위원장이 또 국민의힘 그렇죠. 소속이기도 하고요. 네. 가급적이면 합의 처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노력을 하되 그렇지 않으면 또 비상한 방법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염두에는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지원금 1,000만 원을 네. 정부랑 합의를 해와라 하고 여당과 정부로 공을 넘겼습니다. 네. 이게 넘어갈 만한 공이 잘 넘어간 겁니까? 근데 뭐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뭐 국채 발행을 뭐 줄이는 범위 네네네. 내에서 추경을 하고 그 외에 필요한 사안은 여야 누가 이제 네. 대통령이 당선이 되든 네. 그 당선자가 직접 국민에게 대한 약속을 바로 추경을 통해서 하는 걸로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는 이제 일종의 급한 불을 끄는 정도와 네. 또 급한 불을 끄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는 네. 범위에서 일단 하자는 게 이제 정부의 의사고요. 네. 그래서 정부도 당초에 14조 원 추경안을 냈는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여러 이제 소소한 분야에 피해가 있는 층을 이제 대변을 해서 액수를 좀 늘리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플러스 14조 플러스 알파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한 1, 2조 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뭐 물론 1, 2조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2, 3조 선인 것 같습니다. 2, 3조 선. 네. 그래도 20조는 넘겨야 뭘 했다 이렇게 국민들이 느끼지 않을까요? 최소한. 그런 면에서 저희도 이제 많이 현재 아쉬운 상황이고요. 네. 최대한 이제 통과되기 전까지 네. 노력을 해볼 예정이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일종의 뭐 재정명령 긴급 재정명령. 까지 동원을 해서 하겠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러면 다 해볼 예정입니다. 오늘 어쨌든 간에 처리가 불발됐고 지금 원래는 정회하고 협상 더 해봐라 이게 이제 국회의장님의 말씀이셨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제 무산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오늘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그러면 지금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본회의가 또 열릴 수 있습니까? 뭐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이 추경안을 처리하지 않고 네.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 중에는 어떻게든 이번 주 중에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도저히 안 될 것이고 16, 17, 18 3일 네. 사이에 그 수석 부대표로서 야당과의 협상을 우리 한 수석 부대표랑 그 수석 부대표랑 이렇게 맡아서 이렇게 하실 텐데 네. 가능하십니까? 이번 주 중에 뭐 최선을 국민들이 다해봐야죠.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최선을 여당이 다해서 한다고 해봐야죠.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했던 게 1,000만 원 지급하는 거 여당과 정부가 합의해와라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원은 세출 조정으로 해라. 국채 발행 절대 안 된다. 그 입장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한지 그게 세출 조정으로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그 말년 병장이 그 일병 외출 나갈 때 돈 1,000원 주고 무슨 담배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뭐도 해오고 속옷도 사오고 뭐 다 사오고 그렇게 그러죠. 사오라고 하면서 돈 1,000원 주는 꼴과 300원 거슬러 오라고. 네. 그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 문제 역시 이재명 후보가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당선자가 하는 걸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매우 저는 합리적인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는 바람에 좀 어려워져 있는 거죠. 결국은
당선자가 책임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튼 결과적으로 추경을 꺼내 들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됐네, 괜찮네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추경안이 확정이 안 되면 말 꺼냈다가 본전도 못 찾는 우선 급한 불이라도 예. 끄고요. 네네. 또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대선 직후에 또 2차 추경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 어제 금요일 날 2차 토론회에 있었는데 두 번째 토론 첫 번째 토론에서는 배우자 관련된 얘기가 없었지만 두 번째 토론에서는 배우자 관련된 얘기도 있었고 서로 사실이 아닌 얘기 좀 그만하세요. 뭐 이렇게 이런 설전들이 오고 가기도 예. 했습니다. 두 번째 토론 관전평부터 짧게 좀 해주시죠. 글쎄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 소속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신천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네. 신천지를 탈퇴한 간부가 이만희 교주의 총회장. 지시로 국민의힘의 단체로 입당을 했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그 건진법사의 발언으로 신천지를 이제 과거에 압수수색할 때 네. 이만희 씨가 영매인이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네네. 하는 발언과 당시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거부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와 관련한 논쟁이 있었죠. 네. 그런데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은 그 영매 얘기라든가 그 건진법사의 조언이라든가 최근에 1년에 국민의힘의 다수의 당원이? 신천지 예. 사람들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하고 오버랩되면서 네. 그것에 대한 진실이 좀 더 확인되기를 바라지 않았나 싶은데 여전히 뭐랄까 사실무근으로 잡아떼는 모습들을 국민들이 보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진실이 뭐좀 규명이 돼야 될 사안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신천지. 예. 그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정황에 대해서 이미 공개할 거 다 공개했고 검찰이 2년 동안 털어서도 아무것도 안 나왔다. 공개할 거 다 공개했다. 이거는 팩트 체크 기사들이 꽤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윤석열 후보 캠프 측에서 공개한 것 이외의 자료가 새롭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이제 기존에 다 공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과 많이 다른 거고 또 검찰의 뭐랄까 그 이제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대선 네, 이후로 네. 밀어버렸고 네. 그게 그 일반적인 법상식하고는 너무나 다르리 저희가 보기엔 매우 뻔뻔하게 오만하게 대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검찰의 공권력이라고 하는 게 특히 남한테는 엄격하고 네.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너무나도 관대한 그런 게 이번 토론 과정에서도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원래 15일 전에 밝힌다는 국민대의 그 논문 표절 관련된 것도 사실 조사는 끝났으나 평가를 위해서 15일까지도 발표하기는 어렵다라고 오늘 국민대에서 입장을 냈더라고요. 언제 나올지. 네. 김혜경 씨 사과 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사과다. 그다음에 사과 기자회견 이후에도 또 뭐 한 10건 정도 추가로 그 제보자가 또 추가적인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다음 토론에서도 계속 공방이 이어질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지. 그 이미 뭐 후보도 포괄적인 사과를 했고 후보 부인도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소소하게 지금 문제 제기하는 것은 다 일종의 조사 감사 대상이다. 대상인데 그 와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 팩트 체크가 된 것들이 좀 있는 거죠. 네. 공관에서 썼던 문제라든가 네. 그 5급 이제 배모 씨하고 네. 그 배모 씨가 아는 소위 8급 이제 별정지의 네. 고용 관계인데 그 자체가 적절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맞더라도 네. 그러니까 후보 부인이 무슨 직접 그분을 지시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네, 네. 대부분 공관에서 네. 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소소하게 좀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단일화 관련해서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도 그 이태규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책임 있는 분이 만나자고 했었다.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책임 있는 분이 뭐 공식적인 제안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단일화 제안을 윤석열 후보 쪽으로 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될 거로 예상하십니까? 그다음에 하나 더 붙인다면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또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지까지 정리를 한꺼번에 좀 해주시죠. 일단 뭐 아시는 대로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고 했죠. 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식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측이 받을 수 있겠냐. 네. 예를 들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또 성격이 다를 텐데 네. 이거는 전 국민 대상으로 일종의 여론조사 경선이라 네. 아무래도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로 봐서는 이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긴 쉽지 않은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네. 저희 당에서는 이제 별도로 뭐 일종의 무슨 여론조사 방식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모두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일종의 국민 내각, 네. 국민 통합 네. 이런 차원에서 뭔가 이 일종의 다당 여러 정당이 일종의 연합하는 방식의 네. 새로운 모델들을 실험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더 여쭙고 싶은 게 많지만 허락한 시간이 여기까지라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